네, 시장의 흐름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10만 7천 달러 돌파 테스트까지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더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저항을 확인해 주면서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지금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알트코인들도 메이저들도 주요 지지라인 간당간당 지킬까 말까 그런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양새인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예상했던 것처럼 10만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이 매우 좁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아무래도 1월 30일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5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후반에 자리를 하면서 살짝 고개를 든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한국 시간으로는 1월 30일 새벽 4시입니다. 시장의 예상과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5%의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예상대로 금리 인하 압박을 대놓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도, 이 화상 연설을 통해서도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나는 사우디와 오펙의 유가 인하를 요청할 것이다. 유가가 떨어지면 금리 즉시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연준에다가. 그래서 전 세계도 우리를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트럼프스러운 멘트죠. 중앙은행 독립성을 흔든다라는 그런 우려 내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는 그런 시도, 의지, 이런 것들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롬 파월 의장도 간단치 않죠.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해도 안 할 거다. 법적으로 그건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연준의 독립성, 또 그 의지를 강조해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기 만료가 내년 5월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동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베런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성 발언은 금리를 낮추는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연준 인사들을 압박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저런 직접적인 멘트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별로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도 이런 거에 지금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색한 트럼프와 파월의 동거 상황이 꽤나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스 슈왑의 CEO 릭 워스터, 한동안 좀 조용하더니 모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암호화폐 현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결국에는 이걸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멘트가 나온 직후에 SEC의 이런 결정이 나왔었죠. 금융기업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폐기. 이에 따라서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수탁할 수 있는 규제적인 기반이 마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결국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거대 레거시 금융기업들도 암호화폐, 디지털 커런시,
더 이상 포용하지 않고서는,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 이런 점들도 이런 거대 금융기업들 사이에서 나름의 어떤 컨센서스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에릭 발추나스,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연초부터 42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전체 ETF 순유입액의 6% 수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이후에 누적 400억 달러 이상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 1210억 달러, 여기에다가 수익률은 127%. 운용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금 현물 ETF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디지털 금으로서의 나름 제도권에서의 위상 자체가 굉장히 빡세게 형성돼 버렸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에 출시 이후에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순유입, 순유출, 차트적으로도 급등과 급락 이런 것들이 반복됐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 묵혀놨으면 수익률이 지금 127%. 상당히 재밌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구미가 땡길 수밖에 없고 이걸 더 무시하다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 파이낸스, 요즘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가 트럼프 취임을 계기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내용 자체가 재밌어요. 트럼프 취임으로 토큰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명령과 담대한 비전은 혁신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보스 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암호화폐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천명했다. 연설 뒤에 트럼프는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그룹 설립과 관련된 획기적인 행정명령에다가 서명을 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 CEO는 나는 암호화폐와 토큰화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SEC의 채권과 주식의 토큰화를 신속하게 승인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번에 다보스에서 멘트를 했고, BNY 멜론의 CEO 역시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다 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이 시대의 제도권 세력이라고 불리는 금융 자본들도 더 이상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껴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레리 핑크 같은 경우에는 채권과 주식의 토큰화,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더리움 기반으로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들을 운영하고 있고, 비들의 첫 번째 기관 투자자 7곳 가운데 하나가 온도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온도와 블랙록이 어떤 이런 밀월 관계. 그래서 블랙록 CEO의 이런 멘트 나오자마자 온도 파이낸스 어제 반등 나왔잖아요. 그래서 채권과 주식의 토큰화 이슈는 이미 거대 자본 세력이 방점을 찍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렌드를 잘 숙지하고 내 포트폴리오 전략에 잘 반영하는 게 그냥 이건 뭐랄까 굉장히 로지컬한 그런 스텝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9,200만 고객을 가진 남미 최대 은행 네오뱅크는 USDC를 저축과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소 10 USDC를 보유하면 4%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토큰화된 USD에 대한 접근성 확대, 암호화폐를 일상생활에 더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이 지금 아프리카, 중동, 남미 이런 곳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느려 터진 어떤 시스템적인 상황 자체를 실시간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특히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 혁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은행의 시스템, 정부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느려 터지다 못해서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채택이 되고 있는 거죠. 저렴하고 빠르고 혁신적이고
이런 기술적인 블록체인의 특징, 이거 포용 안 하면은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지금 온도 파이낸스가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서 월가의 제도권 세력들, 그리고 이런 남미에서의 의미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리 핑크 진짜 확신범이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놓고 돈 세탁의 인덱스다라고 얘기했던 게 6년 전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비트코인 전도사고 토큰화 이슈에 지금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2에서 5% 수준으로 할당한다라면 70만 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죠. 비트코인 70만 달러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2에서 5% 수준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막 몰빵할 필요는 없는데 한 2에서 5% 정도는 가치 있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을 가치 있어. 2에서 5%. 굉장히 제한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분석가들의 전망도 의미 있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미키블 크립토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저항선 돌파 확인됐다. 일간 종가가 13만 5천 달러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달러 엄청 큰 숫자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주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이건 비트코인 투데이 차트입니다. 다음 상승 구간을 비트코인은 준비를 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12만 5천 달러에서 13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까지 나왔겠다. 일본 금리 이슈도 지나갔겠다. 연준 금리 시장 예상치대로 될 가능성 높겠다. 어떤 이런 변수들이 하나하나 지금 깨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뭔가 확실성을 기대한다라기보다 불확실성만 해소가 돼도 비트코인은 나름의 갈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트럼프가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이클 반대포페,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좀 더 깊은 조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는 다음 주쯤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30% 수준의 조정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분석가들도 조금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놓고 저점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다음 주에 연준 금리 결정 이후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맥스, 비트코인은 지난 3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여왔다. 지금은 다시 박스권 고점으로 돌아왔다. RSI도 돌파를 하면서 강세 다이버전스가 확인이 됐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뭐다? 가격 돌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10만 5천 달러, 6천 달러가 이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의 분기점이 돼버렸습니다. 상당히 진짜 조금 약간 아직도 좀 얼떨떨한 면이 있습니다. 10만 달러 위에서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상황을 펼쳐내고 있고 조금 더 상황 자체가 안정화된다라면 알트코인들 어떤 흐름을 펼치게 될 것인가,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또 개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주간 차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지금 그 해가 같잖아요. 겹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취임을 통해서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펌핑이 나온 건지,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펌핑인 건지, 어느 정도의
역할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명확히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지금까지는 상당한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전폭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여기까지만 가자, 뭐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